이 또 한 가지 증상 중에 감정 기복이 심해지는 이런 또 변화가 있죠. 아니 근데 감정 기복 심하고 잔 짜증 내고 이런 건 제가 30대 때부터 그랬는데 저는 성격이 나쁘신 거고. 저는 기본적으로 성격이 나쁘신 거고. 우리 이제 강동호 박사님 한마디 또 해주시죠. 사실은 아까부터 많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저도 별명이 있더라고요. 알성달성이라고. 알쏭달쏭. 에서 왔는 것 같아요. 아마 지금 얘기하고 계신 내용들이 갱년기인데 사실 아까부터 제가 많이 좀 속으로 웃기도 하고 또 좀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정말 많이들 갱년기에 대해서 좀 알쏭달쏭하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네요. 그래서 첫 번째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지금 그나마 그 중에서도 지금 윤 작가님이 하신 말씀들이 실제 겪고 계셔서 그런지 몰라도 으뜸삼수생이시겠죠. 정확한 표현들이 많았었고요. 그 의학적으로는 남성 갱년기도 분명히 존재하는 거고요. 또 우리 이종구 박사님께서는 이제 인정하지 않고 싶으시겠지만 이 학술적으로는 오히려 여자보다 남자분들이 조금 빨라요. 그래요? 여성들이 보통 48세에서 52세 사이에 갱년기를 겪으면서 갱년기가 오고요. 남성들은 조금 더 빨라서 한 2, 3년 빠릅니다. 그래서 결혼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내가 갱년기를 겪기 전에 내 남편은 갱년기를 이미 겪고 있을 가능성이 있거나 그래요? 보통 나이 차가 있으니까 비슷한 시기에 같이 겪고 있는데 여성들은 생리를 중단하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자기 몸의 변화에서 뚜렷하게 그걸 아는 거고요. 남성들은 자기 몸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잘 모르는 것이 남녀 차이의 가장 우선한 가장 첫 번째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아까 30대 때 왔던 거 맞아요? 예. 성격이 안 좋은 그거는 거예요. 원래 성격이 안 좋으시죠. 그럼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를 못 들어봤는데 우리 블루진 중에 가장 쌩쌩한 우리 정현석 변호사님. 쌩쌩하다는 건 뭔 말씀이세요? 네, 나이죠. 오해하지 마시고.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지금? 42살입니다. 그럼 갱년기는 아직 실감은 안 나시고. 변화가 있어요. 변화가 있고 얼마 전에 그 오디션 프로그램 있어요. 홍수파에서 하는 것을 이제 아내랑 둘이 보고 있었는데 아내도 눈물이 좀 있는 편이거든요. 근데 오빠 나 눈물 날 것 같아. 좀 감동적인 장면이 나와가지고 저를 봤는데 제가 이미 눈물을 흘리고 있었던 거예요. 흘리고 있어요. 근데 제가 원래 눈물이 많지 않았어요. 정말. 다 남자들은 자기 많지 않았대. 네, 그래서 저는 아까 그 말씀, 우리 이종구 박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 어떤 신체적으로 정확한 뭐 여성처럼 폐경이라는 하나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심리적으로 또 인생을 살면서 경험이 많아지니까 저걸 이해해서 사실 눈물을 흘리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래서 그것도 저는 중요한 이게 포인트. 어떻게 보면 심리적인 거고 내가 42살에 벌써 그리고 제가 그거 생각나네요. 가까운 거 좀 잘 안 보여요. 벌써 약간. 그래서 45대 온 거예요? 아니 근데 아까 여기 영화가 말씀 듣고 빠르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이에 비해. 이게 다양한 신체 돋보이셔야 변화가 돼요. 사람마다 뭐 이렇게 부위마다 조금씩 나타나는 거지 굳이 이렇게 불안해할 필요 없다고 생각했다가 강동호 박사님 말씀 듣고 지금 다시 불안해지기 시작했거든요. 빨리 진행을 하죠. 얘기를. 알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탁설산 박사님은 제가 보기에는 정답이다. 그 변화를 이렇게 이제 특징을 잡아내는 건데 네. 굉장히 상업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런 구분을 안 했었겠죠. 근데 지금 이제 돈을 벌어야 되니까 의사들이 갱년기라는 그런 기간을 설정한 것 같아요. 저는 저희 프로그램이 굉장히 제가 재밌는 게요. 관점이 정말 너무나 다양하고 제가 보기에는 자신의 전문 분야에 뭐 따라서 공자 시대에 뭐 갱년기라는 말 썼겠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런 용어 없이 그냥 쭉 인적 수양하라고 얘기했었겠죠. 네네네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현대에 와서 많은 돈벌이가 필요하니까 갖다 붙이는 게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성공한 상술 중에 하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연히 몸의 변화를 겪죠. 당연히 시간이 흐르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거에 신경 쓸 정도로 한가하지 않다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 뭐 이게 갱년기인지 아닌지를 따질 정도로 사치하지 않아요. 지금 먹고 살기 바쁘거든요. 네. 이게 무학적으로 있다 없다 이런 건 사람들은 아파도 병원에 지금 못 가는 형편이거든요. 돈이 없어서. 네. 제가 보기엔 뭐 그냥 한담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근데 난그 이런 박사 문제에 개인의 변화를 좀 알고 싶은 예, 건데 왜 저는 뭔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라고? 얘기하자면 원래부터 빌빌해가지고 그건 무슨 증상이에요? 이게 원래 시원찮았어요. 그래서 갱년기 증상에 시달리시는 우리 그러니까 옛날에 뭐 굉장히 뭐 좋았었는데 지금은 뭐 나빠져서 갱년기다 이런 게 아니라 쭉 저는 항상 안 좋았어요. 그래서 뭐 지금이라고 특별히 다른 게 없고 뭐 잠 같은 것도 언제나 많이 잤어요. 학교 다닐 때도 많이 잤고 지금도 많이 자고 네.
뭐 항상 좋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한의학적으로 보면은요, 네. 지금 쭉 여태까지 하시는 말씀들을 들어보면, 물론 지금 주제가 갱년기여서 그렇긴 한데요, 기운이 점점 없어지면서 나타나는 증상이기도 해요. 그래서 한의학적으로는 이 갱년기하고 관계 있는 게 기운이 떨어졌다, 기가 허해졌다, 기로. 예, 기가 빠졌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그 기운이 떨어지는 게 갱년기 이전에 나타나는 게 이미 노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노화가 그래서 진행이 되는 노화의 거다. 일환으로 나타나는 증상일 수가 있고요. 개인 차이가 일단 있어요. 우리 탁 박사님처럼 어려서부터 좀 약간 약골이신 분도 계시고 네. 오히려 저런 분들은 나이 들면서 약해지는 걸 오히려 덜 느끼시는 거고요. 원래 건강하고 짱짱하셨던 분들은 오히려 이제 변화를 더 체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강동호 박사님, 네. 아까 우리 이제 화면에서 김대풍 씨의 사례를 봤는데 네네. 사실 이렇게 이제 더 한 부분 더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이제 왜 어떤 중년 남자의 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길래 네. 이제 삼수생이라든지 또 고개 숙인 남자라는 특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이런 아까 여러 가지 이제 변화들이 남자가 좀 더 일찍 오고 하는 갱년기의 태도를 보이는데 그 양상의 핵심은 바로 성선이라는 것이에요. 남성들은 생리가 없기 때문에 잘 모르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20대를 정점으로 그 이후에 조금씩 우리 몸에 성선이라고 하는 그 안에서 남성 호르몬의 생산이 줄어요. 정자 생산은 아까 얘기하신 대로 좀 더 갈 수 있는데 남성 호르몬 생산이 매년 1%씩 줍니다. 줄면서 일어나는 신체적인 증상들이 있고요. 신체적인 증상들 때문에 심리적인 증상도 따라 붙습니다. 그래서 갱년기를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요. 신체적으로 위축이 오고 그것 때문에 심리적으로도 우울증 등의 문제, 위축 증상이 생길 수 있고 한 가지 더 붙일 수 있는 거는 아주 독특하게도 성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갱년기를 신체, 심리적인 것, 심신, 거기다 성기능까지 생각해 보시면 비록 남성들이 생리는 안 하고 있지만 이전에 비해서 내가 훨씬 달라지고 있다는 걸 발견할 수 있는 시점이 바로 갱년기라고 하겠죠. 남성 갱년기 체크리스트 10가지. 시청자 여러분도 함께 체크해보세요. 국제학회 교과서에는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대략 10가지 항목을 제시해요. 그걸 아마 한번 방송에 지금 체크해 자막으로 주세요. 나가고 네. 있을 건데 네. 특히 그중에서도 첫 번째로 등장하는 성욕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그러면 뭔가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거예요. 성적 흥미가 감소했다. 그다음에 7번째로 나가는 남자로 치면 발기능이 성기능의 제일 중요한 우선 내용이거든요. 같이 체크해보세요. 예, 7번째 발기능이 떨어졌다. 이거 1번이나 7번이 떨어져 있다면 갱년기를 분명히 의심하셔야 됩니다. 그 외 나머지도 근력이 떨어졌다든지 사실은 키가 줄었다는 건 조금 애매하거든요. 재기가 쉽지도 네네. 않고 그래서 키는 뚜렷하진 않고요. 일반적으로 근력, 피로감, 특히 저녁 식후에 아까 또 윤 작가님 말씀하셨죠. 잠이 자꾸 빨리 오는 거. 9시 뉴스 또는 8시 뉴스 땡 할 때 이미 졸고 계시는 분들, 뉴스보다 조는 분들은 남성 갱년기로 흘러갈 가능성이 많은데 그 나이의 기준선이 대충 40대 중반 이후라는 거죠. 30대 중간 그래서 10가지 체크 항목 중에서 1번이나 7번 성욕이나 발기능 문제가 있으면 이거는 40대 중반 이후에는 확실하네.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 2가지가 아니더라도 나머지 항목 중에서 3가지 정도가 들어가면 네. 안타깝지만 갱년기를 생각해야 됩니다. 다만 무조건 이 갱년기가 이거 체크해보면 거의 다 대부분 다 있을 거예요. 조금씩은요. 근데 너무 지나칠 때는 이걸 관리 안 하다가는 오히려 더 마이너스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 네네. 이 성기능이 떨어졌다가 네네. 조금 후에 다시 좋아지는 것 같거든요. 네. 그거는 왜 그런 거죠?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 다른데 관리. 일반적으로는요 성기능은 당연히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걸 내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또 달라지는 얘기죠. 예를 들면 아까 얘기하신 이렇게 삼수생의 그 소변 문제도 전립선이 안 좋으면 성기능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내가 그런 문제가 비만에서부터 관리가 잘 될 때는 좀 더 나을 수 있고 저희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의 핵심은 잘 알고 제대로만 관리하면 훨씬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는데 반대로 관리를 안 하셔가지고 저는 굉장히 진료실에서 보면 정말 갱년기 잘못 관리하셔서 극단적인 비극을 만났던 환자분들 많이 봤어요. 예를 들면 어떤? 아주 쉽게 얘기하자면 성기능이 떨어진다는 것은 바로 내 몸에 우리 이종우 박사님 원래 전문이 심장이지 않습니까? 그죠? 성기능을 일으키는 성기능을 관련하는 조직들은
제2의 심장이라고 그래요. 결국 혈관이 들어가서 작동이 되거든요. 결국 내 성기능이 떨어진다는 건 심장도 취약해지는데 제 환자 중에서는 갱년기 신호를 무시하고 소위 말해서 발기도 안 되고 성생활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때 무작정 발기약만 처방받았는데 이 발기약은 엄밀하게 말하면 치료제가 아니라 보조제일 뿐이거든요. 이게 보이는 현상이 내 몸이 그만큼 취약해지고 있다는 건데 과거에는 이제 많은 분들이 갱년기 내 몸이 안 좋네. 그래서 내가 성생활도 안 되나 보다 하고 병원을 가셨는데 요즘은 그냥 발기약만 드세요. 즉 내 몸에 부정적인 조기 신호가 갱년기라는 여러 가지 증상으로 나오는데 그걸 내버려 두는 바람에 더 큰 har을 그러니까 만드셨는데 다른 장기가 나쁘거나 전반적으로 그럼요. 아픈 데가 있어서 그렇죠. 그런 거를 예. 단지 그냥 거기만 나이 탓. 부분적으로 그런지 알고 예. 그래서 제일 흔한 형태이자 제일 위험한 형태가 뭐였냐면 자 우리 몸에 제일 중요한 혈관이 막히는 병이 뭡니까? 혈관이 심장 막히면 심근경색이 오거나 심장마비 오잖아요. 또 하나 더 있잖아요. 뇌혈관이 막히면 퉁. 제 환자는 처음에 성기능이 안 좋아졌는데 그다음 두 번째로 40대 후반에 뇌경색을 맞으셨어요. 그래서 좌반신 불구가 되셨어요. 이런 끔찍한 일도 이루어지는데 약을 너무 무분별하게 아니 근데 우리 저 갱년기 원인을 안 다스렸기 때문에 갱년기를 거쳐가는 남성들에 대해서 왜 이렇게 가정에서는 신경을 안 쓰는 거야? 지금 이제 말씀 중에 왜 혈관이 터질 때까지 뭐 풍이 맞을 때까지 왜 아내들은 뭐 했냐 이랬지만 했어요. 하지만 남편들이 말을 안 들어먹어요. 가자 그러면 저희 남편도 자가 진단을 하는 거예요. 의사시잖아. 나 괜찮다. 그러니까 내가 항상 당신이 돌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자기 자가 진단을 하는 거예요. 난 괜찮다. 항상 이러면서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면 안 좋은 부분이 꼭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여자들이 아내들이 체크를 더 잘하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더 아니 세심하게. 남편이 안 좋아지고 남편이 여러 가지로 안 좋은 현상들이 나타나면 내 손해인데 남편한테 가져수를 안 하겠냐고 말을 안 듣는다니까요. 근데 남자들이 말이에요. 여성이 이렇게 약해지고 있는데 갱년기라 마누라가 강압적으로 여보 가요 이렇게 나오면 그거 굉장히 역효과예요. 아주 부드럽게. 가요. 이 시점에서 우리 이종구 박사님의 의견 좀 들어보고 싶은데 사실 아까 강동욱 박사님이 이제 뭐 이제 육체적인 변화, 의학적인 관점에서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 우리 가장이나 아버지들이 그 아무래도 중압감이 너무 크셔서 더 크게 느끼시는 경우도 있겠죠. 40대 후반, 50대 환자들도 내가 많이 보거든. 뭐 고혈압이 있든지. 근데 그분들이 이제 고민하는데 원인이 뭐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선은 사회적인 문제. 뭐 IMF 와서 해고당한 사람도 있고 아들 보증서 줬다가 파산 난 사람도 있고 어쩔 수 없잖아요. 두 번째 원인이 가정 불화예요. 결국 부부 사이가 안 좋아지고 티덕거리기 시작하면 남자는 발기도 안 되고 의욕이 없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그 이종구 박사님은 이제 80도 넘으셨단 말이에요. 그러시고 자꾸 나이를 갖다. 아니 어차피 나이가 나갔으니까. 나이가 나갔으니까. 그래도 자꾸 강조하실 필요 없고. 근데 지금도 이제 사모님하고 연세 차이가 꽤 많으시잖아요. 20살 이상 차이 나시는데. 아이고. 근데 지금도 그 참 여쭙기 어려운데 무슨 말 여쭈려고 그런지 아시죠? 옛날 같지는 않습니다. 제 생각에요. 제가 나이 좀 많으니까 집사람이 이 나이 많은 사람하고 결혼하는데 남보기도 창피하고 좀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집에 가면은 나는 동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둘이 서로 반말할 때는 반말하고 뭐 정치를 치는데 그건 그 행동으로 보여줘야 돼요. 내가 부엌에 먼저 들어가야 되게. 그래서 밥통에 쌀이 없으면 내가 밥을 합니다. 일단 뭐 하고 갖다 젓갈 숟갈 챙길 때 내가 다 해놓으면 이제 집사람이 나와서 반찬 좀 하고 끝나면은 내가 먹은 접시뿐이 아니라 그 사람 것도 다 싱크대에다 가서 헹궈서 갖다 놓고 그거를 이제 기계에다 넣는 건 집사람이 하는 거고 내가 먼저 나가고 끝나고 나가고 이렇거든요. 근데 이런 루틴인데 그러니까 저 메시지는 남자들이 잘 나갈 때 와이프한테 잘해줘야 되는 거야. 잘 못 나갈 때는 잘해줘도 소용이 없어. 왜냐하면 이미 앙금은 생겼기 때문에. 그럼 제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 불러주신 시청 여러분들, 제가 한 21년 살아봤습니다만 가장 그 훌륭한 남편은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어다 주면 분위기가 틀립니다. 왜냐면 한 번은 어디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많이 갖다 줬어요. 갖다 줬더니 그날 저녁부터 혼내가 나오서부터 너무 분위기가 좋아집니다. 예, 아우. 일리가 있지만 얼마 전에 왜 사회적인 문제가 된 경제 문제로 이제 일가족을 살해한 그런 가장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경제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맨 처음에는 알려져 있는데 정말 그 원인은 소통에 가족 간의 소통이 부족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돈이라는 것도 물론 중요는 하지만 문제가 있을 땐 서서히 대화를 통해서 뭔가의 소통의 그런 연결 통로는 확실하게 그건 마련해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자, 여기서